전망 그쪽으로 사전에 제가 동영상을 좀 봐달라고 카톡에 공유해 드렸는데 몇 분은 또 보시고 또 몇 분은 안 보신 것 같아가 간단하게 리뷰해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계신 곳에서 현황 좀 이래 이야기 좀 나누고 이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교육 동향과 전망. 미리 그 동영상의 주요한 내용들은 다 좀 담아 드렸고요. 실제 그동안 이러닝 현황 또 새로운 마이크로 러닝 이런 개념 소개 간단하게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시대의 변화에 따른 컨텐츠 개발 동향 또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다가온 비대면 온라인 세상 그 다음에 또 앞으로의 전망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개념은 우리 선생님들이 동영상에 보신 것 간단하게 뭐 내용은 이러닝은 그 법적 용어로 이러닝 산업발전법에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방송을 활용한 학습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카톡에 그 선생님이 한 분이 그 질문해 주신 것처럼 에듀테크란 말이 이제 새로 그 나와가지고 지금 이러닝 산업발전법 개정 대가 거기에 따끈따끈하게 에듀테크라는 말도 최근에 이제 들어가긴 했습니다. 대신에 이러닝이라는 말은 법적으로 딱 모법에 이름이 정해져 있어가 사실은 이걸 에듀테크 산업발전법으로 바꾸려 하다가 그게 2004년에 제정된 법 이게 모법이라 그래가지고 이름을 못 바꾼다 그러네요. 그래서 부덕불 이러닝 산업발전법은 그대로 가져가고 그 안에 에듀테크라는 말을 새로 넣어가 교육과 관련된 기술, 특히 AI, 빅데이터, 또 뭐 AR, VR을 활용한 학습을 접목시킨다. 이렇게만 그 법안에 이제 새로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정도입니다. 저는 카톡에 말씀드린 대로 이러닝이라는 게 말은 좀 외래어로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교육, 학습이라는 본질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가 당연히 요게 담아져야 된다고 보지 에듀테크로 이름을 바꾸는 거는 저는 사실은 반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교육이 그냥 주가 돼야지 기술이 주가 되는 것처럼 에듀테크 발전법 이래 돼버리면 좀 가치 체계가 다 혼란이 불러일으키질 것 같아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했는데 제 뜻이 먹혀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분들도 기본적인 어떤 교육, 운영 개념의 그 학습을 주요시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지 이러닝 법 그 자체로 이름은 가져가는 걸로 이제 다시 개정이 안 되고 그건 그대로 가져가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이러닝의 가치, 본질적인 교육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살아 움직이는 그대로 가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은 크게 이러닝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고 그 다음에 뭐 사이버 교육 또 그 다음에 뭐 블렌디드 러닝 또 모바일 러닝 스마트 러닝 최근에 또 하이브리드 러닝까지 나오긴 했지만 이건 그냥 시대적인 트렌드에 맞춘 비디오를 다 켰어. 개념으로 그 패션처럼 옷을 갈아입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향후 전망에 제가 잠깐 언급은 하겠지만 하이브리드 러닝이라는 개념이 그나마 좀 코로나 이후에 새롭게 좀 온오프 융합 학습으로 좀 자리매김할 것 같아서 이건 좀 중요하게 좀 알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트렌디한 용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역사적으로 1999년도에 그 고용보험 환급으로 실제 공식적인 이러닝이 처음 시작됐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좀 담고 있는데요. 90년대 중반부터 인터넷을 활용해가 그 밑줄 짝 이래가지고 학원 강의를 전자칠판으로 시작이 됐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사적으로 공식 교육 채널이 아닌 사적으로 강남 사교육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시작이 됐는데 1999년도에 고용보험 환급으로 기업 이러닝이 본격화되면서 이게 이제 제도화되기 시작한 거죠. 이건 정말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고용보험 환급으로 노동부에서 김대중 정부 처음 들어서면서 인터넷을 활용해가 공식적인 교육으로 정부에서 인정해 줬다라는 게 엄청 큰 계기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01년도에 정규 사이버 대학이 공식 오픈되면서 학위 과정으로도 교육부에서 공식 인정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 또한 큰 의미가 있겠죠. 미국에 온라인 교육이 먼저 시작이 돼 가지고 실제 뭐 우리가 이러닝을 많이 미국에서 배워오고 그랬지만 정규 사이버 대학이 오픈돼가 학위 과정으로 공식 등록된 건 우리나라가 처음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21개 대학이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한 건 이건 엄청난 발전이죠. 김대중 정부의 벤처 붐 타고 평생교육법에 따라가 사이버 대학이 공식 오픈된 건 진짜로 교육적인 어떤 획기적인 변화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2004년도에 이제 이러닝 산업발전법까지 제정되면서 우리 이상희 회장님 당시에 국회의원이었는데 제가 좀 법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좀 의원님 당시에 좀 큰 공적을 세워보자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 해보자 이래 돼가 이제 드라이브가 걸린 거죠. 그래 1년 준비해가 2003년부터 꼬박 1년 갈려가 2004년도 1월 달에 제정이 됐는데 감개무량하죠. 뭐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에 또 EBS 수능 인터넷 강의가 2004년도에 그 안백년 교육부 장관이 딱 그 사교육비 절감 이 차원에서 EBS 수능 인터넷 강의를 도입한 것도 이것도 엄청난 발전의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2004년부터 하여튼 이제 법까지 제정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러닝은 정말로 공기와 물처럼 대중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에는 고등교육법까지 개정돼가 사이버 대학교가 정규 학사 과정에 편입이 되고 또 석사 과정도 공식 인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름으로써 완전히 이제 교육 채널에 사이버 교육이 공식 편입이 된 거죠. 석사학위까지 가능해지니까. 대신에 박사는 아직까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더불어민주당의 그 정청래 국회의원이
법안을 상정해 가지고 방송통신대뿐만 아니라 사이버대학도 박사학위까지 주자 이렇게 제안은 대가 있는데 이게 법 통과는 아직 안 된 상태죠. 그런 상황에 2020년도에는 코로나19까지 터져버리니까 완전히 지금 대격변기를 맞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무크까지 막 활성화되면서 우리는 먼저 사이버 대학이 오픈해가 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교육부는 자기들이 법으로 평생교육법 개정회가 만들어주가 사이버 대학 하고 있으면서 미국 무크가 멋있다고 미국 무크를 우리도 수입해야 된다. 막 이래가 아이비 리그의 유명 대학들이 공짜로 막 온라인 강의하는 거 보고 무크가 막 또 대안이다 막 이러면서 바람 잡더만은 K무크까지 또 수입해가 평생교육진흥원의 예산 지원으로 그것까지 만듭니다. 한마디로 좀 우스운 경우가 벌어졌는데 사이버 대학 2001년도에 공식 오픈해 놔놓고 그걸 막 잘해도 되는데 괜히 미국에 무크 뜬다고 무크를 수입해가 K묵 만들고 그렇게 해가 물론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긴 해요. 사이버 대학이 약간 아웃사이더 개념이었다면 무크는 정규대학, 서울대, 연대, 고대, 유명 대학의 온라인 고급 콘텐츠를 만들자 이래가 경쟁을 시킨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사이버 대학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예산을 뭐 100억 넘어 퍼부어가 할 필요까지 있었냐? 그런 좀 의문은 있긴 해요. 근데 결론은 뭐 정부에서 하겠다 하니까 엄청 붐을 일으켜가 오히려 더 잘된 측면은 있긴 해요. 경쟁이 되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2020년 코로나를 계기로 완전히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듭니다. 학습 효과 측면에서 예전에 그 오프라인 수업으로 강의 중심으로 하면 5%만 듣고 나머지는 다 까먹고 기억하는 건 5%밖에 안 된다. 이래가 이 학습불 에드가 데일의 학습불 모형 이게 사실은 1970년도에 나왔다가 사장이 됐었죠. 근데 이게 거꾸로 교실 플립 러닝이 활성화되면서 다시 에드가 데일 학습불 모형이 부각되면서 생활 속 리더십 잠깐만요. 오늘은 Deep Think and Act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유튜브에 강의 올리는 게 지금 잘못 클릭이 돼가 떴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가 에드가 데일의 학습불 모형 요게 거꾸로 교실 플립 러닝이 뜨면서 다시 부각이 되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이게 부각된 이유가 오프라인 학습 상호작용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KBS 정찬필 PD가 이걸 끄집어냈죠. 미국의 애플 세미나가가 이걸 보고 왔더라고요. 그래가 막 다시 자기가 막 거꾸로 교실 플립 러닝 90% 서로 설명하고 상호작용하면 효과가 높다. 이걸 설명하면서 이게 다시 부각이 됐는데 결국에는 거꾸로 교실 플립 러닝 때문에 에드가 데일 이 학습불 모형이 다시 우리한테 관심을 끌긴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마저도 또 완전히 상황이 바뀝니다. 왜? 오프라인 대면 수업에서 서로 설명회가 상호작용 많이 하면 90% 이상 효과가 남는다 했는데
오프라인 만남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안 돼 버리니까요. 정말 특이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좋다. 오프라인에서 90% 이상 효과를 보는 이런 과정을 온라인으로 다시 끌어들이자. 왜? 오프라인에 대면 수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좀 이따가 다시 이야기하게 될 완전학습 이야기가 여기서 또 연결이 됩니다. 시대적 변화에 따른 콘텐츠 개발 동향. 말씀드린 대로 K-MOOC 때문에 이제는 짧은 동영상 이런 게 많이 좀 활성화되면서 수업이 플래시가 사라지고 전부 동영상 중심으로 급격하게 막 바뀌기 시작합니다. 2020년에 플래시가 완전히 스톱되어 버리는 바람에 HTML5로 그 컨텐츠가 만들어지면서 전부 짧은 동영상 중심으로 그 전환이 되기 시작하죠. 이게 2019년 미국 ATD, 옛날에 ASTD였는데 ATD로 바뀌더라고요. 거기에 마이크로러닝이 대세다. 막 이렇게 미국에서 또 막 먼저 떠드니까 이것도 또 한국에 수입돼 가지고 막 마이크로러닝,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면서 막 분위기를 잡더라고요. 역설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짤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왜? 사교육하는 학원에서 짧은 동영상 강의로 짤강 이렇게 해가 인강, 동강, 짤강 막 이런 말이 나오는데 미국의 마이크로러닝이라고 ATD가 막 그 멋있다 해가 수입해가 가져오는데 사교육에서 하는 짤강하고 다른 게 없네 이래 됐죠. 근데 마이크로러닝 하면 좀 있어 보이고 좀 멋있으니까 이게 우리 교육 쪽에 막 이제 화두로 막 그 확산이 됩니다. 근데 실상은 짧은 동영상 강의 이게 핵심이죠. 여튼 마이크로러닝이든 뭐 짤강이든 이게 이제 대세가 돼 가지고 점점 동영상이 엄청 큰 콘텐츠 개발 핫 이슈로 되어 버립니다. 예전에 플래시로 대부분 교육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유 과장님, 네. 저작권위원회도 아직 플래시로 된 동영상, 플래시로 된 콘텐츠 많죠? 다 내렸습니다. 새로 완전히 다 제작했어요. 내렸어요? 네, 내리고 다시 만들었어요. 와, 플래시를 HTML5로 전환한 게 아니고 완전히 다 빼버린 거예요? HTML5로 전환하면서 다 내렸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기업 교육에는 플래시가 엄청 많았어요. 왜? 돈도 작게 들고 또 그 다음에 그 실제 용량이 가벼워 나니까 탑재하기 좋으니까 노동부 고용보험 환급 할 때 교육공학 교수들이 플래시는 상호작용이 좋기 때문에 플래시가 주류로 돼야 된다. 막 이렇게 강조를 많이 했어요. 직업능력개발원의 그 심사 기준에도 플래시가 아주 각광을 받았죠. 근데 동영상은 그 당시에 푸대접 받았는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플래시가 이제 사라지는 위기에 처하니까 점점 다 동영상으로 플래시 자체로 만든 것도 HTML5로 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저희 교육 있어가지고 나왔어요. 예. 이제 다 들어오셨습니까? 잠깐만요. 잠깐 출석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황지원 선생님, 교수님 들어오셨군요. 예. 김복인 과장님도 들어오셨네요. 그죠? 예, 반갑습니다. 제가 그동안 그 선생님들 다 들어오기 전까지 좀 약장사 하는 것처럼 미리 바람 잡는다고 그 오리엔테이션으로 이야기했는데 잠깐 그 온라인 그 교육 동향과 전망은 스톱하고 이제 다 들어왔기 때문에 잠깐 그 자기 소개하고 인사 나누는 시간 좀 가질게요. 예. 자, 먼저 그 김복인 과장님 음소거 좀 해제해 주시고 예. 김복인 과장님부터 1분 정도로 간단하게 자기소개하고 있는 일부터 뭐 우리 교육에 좀 바라는 사항 등 한 말씀씩 그 지금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복인 과장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조금 10시 딱 맞춰서 들어왔는데 이야기를 하고 계셔서 조용히 퇴짜에 들어왔는데요. 저는 그 AI의 생성권에 이제 영업하는 분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요. 실제 영업기획부터 강의까지 진행하고 있긴 한데, 작년부터 쭉 진행하면서 좀 체계적으로 좀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 과정을 좀 찾아보게 됐었고, 올해 2월 달에 갔었는데 그때는 조금 생각을 못했었고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석하는 분들과 함께 이제 이틀 동안 오늘하고 내일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네, 그래도 잘 회복해서 잘 교육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송하연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 교육 운영을 맡고 있는 송아현이라고 하고요. 저도 운영 업무를 하면서 조금 더 깊게 배워보려고 지금 해당 과정을 신청했고 좋은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원래 저작권위원회는 사무실에서 주 못하게 돼 있는데 송하연 선생님하고 최웅정 과장님은 그 모든 난관을 뚫고 지금 사무실에서 줌으로 하고 있어가 너무 영광입니다. 자, 다음은 최웅정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마찬가지로 아연선님하고 같이 운영 업무 맡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저작권 교육이 대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또 효과적으로 교육될 수 있도록 교육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음은 우리 유연석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한국저작권위원회 유현석 과장입니다. 제가 그 다른 팀에 있다가요, 작년 4월에 그 이러닝 과정 쪽에 시스템을 운영을 담당하게 됐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뭐 IT 쪽으로는 그래도 나름 뭐 전문가이긴 하지만 이러닝 쪽에서의 그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시스템 개발할 때 어떤 그 좀 도움을 받고자 제가 이번 과정을 신청했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원래 IT 하신 분들이 이러닝을 하면 더 잘하시더라고요. IT 하신 분이 교육 쪽 조금만 감을 접목하면 원래 교육하던 사람이 IT로 이러닝 하는 것보다 IT 하신 분들이 이러닝을 접목시키니까 훨씬 더 이 진화하는 속도가 빠른 것 같아가 유 과장님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그 이필경 선생님. 네, 저는 그 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이필경이라고 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교수 학습이랑 이제 또 대학교에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이라든가 이러닝이라든가 이런 게 엄청 부각이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하려면은 좀 교수님들이나 학생들한테 지원을 하려면 좀 더 제가 더 많은 내용을 알고
또 적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 과정에 이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황지원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동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로 있는 황지원입니다. 사실 교육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간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많은 교육해야 되는 시스템들을 좀 알고 있어서 예. 네, 그런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이 교육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제 소개를 드릴게요. 막 카톡에 먼저 정식 인사도 제대로 안 드리고 먼저 동영상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국 유러닝 연합회 정현재라고 합니다. 한 20년 동안 이러닝 쪽에 쭉 이래 있어 오면서 사실은 한 몇 년 전부터 좀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왜? 너무 오래 좀 하는 그런 것도 좀 있었고, 이러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와 물처럼 돼가는데 또 상대적으로 약간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 존재감이 좀 사라지는 느낌이 좀 들어가 좀 많이 좀 위축되기 시작했는데, 한 3년 전부터요. 근데 코로나가 탁 터지면서 이거는 좀 상황이 확 바뀌는 바람에 다시 한번 이러닝 쪽에 막 본질적인 고민부터 새로 하게 되는 그런 게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받고, 저도 사실은 피해가 많은데, 어머님이 이제 부산의 요양원에 계시는데 자주 면회도 못 가고 엄청 피해가 많은데, 우리 온라인 교육 쪽으로 보면 완전히 새로운 계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다시 에너지가 막 좀 살아나는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는 저한테 좀 새로운 어떤 인연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좀 마음가짐을 다잡아가 새롭게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간진숙 교수님 지금 들어와 계신데, 간진숙 교수님도 간단하게 먼저 인사 좀 다 같이 하고 또 네. 나중에 강의 또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한림대학교 간진숙입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 만나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 오늘과 내일까지 이틀간 저와 함께 계속 온라인에서 만나 뵈야 되는데요. 모두 재미있는 수업으로 이끌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간진숙 교수님하고도 인연이 오래되는데, 사실은 온라인 줌으로 우리 간진숙 교수님이 지금 온라인 교육 4기 지금째 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사람이 좀 많아가 너댓 명, 또 작을 때는 최소 4명까지도 해봤고, 오늘은 이제 6분인데, 이 참 아이러니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오프라인 수업할 때는 직접 우리 서울 가양동에 모여가 이래 하니까 상호작용도 많고 막 이래가 효과가 높고 막 오프라인이 대안이다, 막 온라인 전문가가 지금 오프라인으로 해야 된다 이랬는데, 막상 코로나 터지고 이래 보니까 우리 간진수 교수님이 줌으로 100% 온라인으로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온라인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우리 강 교수님이 또 사람 좀 많을 때는 그룹 방을 만들어가 막 이래 그룹으로 따로 관리하면서 이래 하니까 진짜로 개인별 맞춤형까지 가능하게 오프라인 수업 못지않게 하는 걸 보고 놀랬죠. 그래서 사실은 좀 이따가 뭐 온라인 완전학습 이야기는 하긴 하겠지만, 거의 줌으로 온라인에서 100% 완전해 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저는 우리 간진석 교수님이 줌으로 우리 온라인 교육 전문가 과정 하는 걸 보고 확신을 좀 갖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6분이지만 또 지방에 지금 특히 진주의 저작권위원회뿐만 아니라 경남대 또 이필희 선생님하고 지방에 계신 분들이 서울에 이래 안 올라와도 되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편하고. 그런 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또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 마저 제 이야기 화면 공유회가 그 마무리를 짓고 마이크를 강 교수님한테 넘기도록 할게요. 그 사전에 동영상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웬만한 거 그냥 패스하고 넘어갈게요. 중요한 것만 이제 짚고 넘어가고 나머지는 또 우리 참가하신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자, 이런 동향과 효과를 딛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지금 달라진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굳이 제가 막 이야기 안 해도 뭐 겪어봤기 때문에 이것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대신에 이제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이래가 BC, AC 이렇게 나누는 거는 잠깐 그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이러닝이 좀 정체된 느낌, 또 필요한 경우에만 잠깐 하고 이러닝은 보완제로 그 있었는데 이게 보완제에서 완전히 이제 대체제로 코로나 이후에는 바뀝니다. 특히 그 코로나 이후에는 뭐 100%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돼 보니까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피해가 많아가 좀 안 좋긴 한데 이러닝에서는 새로운 부흥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 좀 기대가 크죠. 그 다음에 완전학습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라는 점. 그래서 온라인 완전학습이 사실은 뭐 좀 개입으로 해가 뭐합니다만 제가 온라인 완전학습을 막 끄집어내고 우리 간진수 교수님한테 좀 자꾸 온라인 완전학습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달라고 일부러 좀 말씀도 많이 드리고 이랬는데 작년 6월에 이제 온라인 완전학습이라는 책까지 내게 됩니다. 이것도 뭐 그냥 그동안에 이러닝 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뚝딱뚝딱 급하게 책을 만들어냈죠. 근데 저는 내용이나 깊이는 좀 떨어지는데 정치적인 감각, 시간적인 어떤 트렌드 이런 걸 반영해가 딱 하나 화두로 끄집어내는 그런 거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어디서 배웠냐면 우리 이상희 국회의원, 지금 유러닝 연합회장이 정치인이니까 그런 거를 제가 20년 동안 이분을 모시면서 그런 거는 조금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에 맞는 화두를 끄집어내는 거는 조금 감각은 배워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완전학습이 뜰 거다. 이래가 온라인 완전학습 책을 딱 만들어내면서 이제는 모든 걸 온라인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이제 좀 바람을 잡고 또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블룸의 완전학습을 IT 기술로 저렴한 비용으로 완성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아직은 그런마 단계죠. 저는 막 온라인 완전학습이라고 솔직한 말로 막 뻥도 좀 치고 막 썰을 풀고 이러는데 현실은 뭐 녹록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인 것 같아요. 대신에 방향은 거기로 갈 것 같습니다. 수업으로 자꾸 비대면 수업법으로 이제는 온라인은 뭐 그냥 must have 아이템으로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 이제 꼭 해야만 하는
초중고 대학 이런 데도 무조건 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대체제 수준까지 이제 올라가 버렸으니까 여기에 두 번째로 이제는 아까 강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학생들한테 막 수업료 반환해라 막 이런 원성을 듣기 전에 이제는 좀 수업의 질을 온라인에서도 높여야 된다 이런 요구가 많아가지고 완벽한 비대면 수업, 물론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오프라인으로 돌아가면 오프라인의 뭐 중요성을 다시 살려가 블렌디드 러닝, 하이브리드 러닝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학교에 못 가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가 완벽한 비대면 수업에 대한 요구는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비상 상황으로 어쨌든 온라인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줌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팀이나 또 구글 미터 통해 가지고 막 이래 점점 이런 숙련도가 높아지니까 진화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볼륨의 완전학습 이게 이제 처음에 기계적으로 막 5%, 10%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90% 이상 온라인에서도 가능해지니까 재개념화, 재구조화, 재매개화라는 단계를 거쳐서 그 황 교수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는 철학적인 측면에서 비대면으로 모든 걸 구현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기회의 평등을 구현해 줄 것인가 또 공정하게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도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가 정말 새로운 이러닝에 의미를 부여한 것 같아가 좀 도약의 계기로 저 개인적인 생각이죠. 고통받는 분들 많아가 함부로 제가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온라인 교육의 획기적인 성장을 위한 좋은 계기로 삼아가 진짜로 완전학습의 수준까지 도달해야 된다. 이런 시대적 사명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수업을 그러면 어떻게 설계할 거냐? 우리 오늘도 관진수 교수님이 뭐 여러 가지 수업법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저는 그냥 굵직굵직한 키워드로 실시간 원격 화상 수업, 대화형으로 수업을 해야 된다. 물론 강의 전달형은 이미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대화형 수업 설계 이게 좀 핵심인 것 같고 비실시간 콘텐츠 제공 수업은 이미 무커나 또 에디 모형으로 나온 게 많이 있으니까 따로 언급 안 해도 될 것 같고 인공지능 튜터링 이거는 뭐 AI 기술로 실제로 SK텔레콤하고 작년 한 해 동안 챗봇을 가지고 그 적용해가 하는 거를 개발을 중간 정도까지는 했는데 예산에서 잘려버리가 SK도 스톱을 해버리가 아쉽게 됐는데요. 하여튼 그 산타 토익이나 이런 데서 영어 교육 쪽으로 이미 인공지능을 투입해가 하고 있고 이래서 아마 이것도 조만간 업그레이드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게임 기반 상호작용은 너무 뭐 잘 아시니까 MMORPG로 애들이 뭐 흔한 말로 막 미쳐가 환장을 하지 않습니까? 요거는 돈만 예산만 들이거나 또 시간만 주어지면 충분히 이거는 이미 게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갖다 쓰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VR, AR 활용 수업 이건 정말로 설계 전략 단계의 시뮬레이션을 너무 잘해야 하는 하얀 거짓말이라는 이 프로젝트가 실제로 VR, AR 기계 안 쓰고 그냥 시뮬레이션만으로 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기반 학습이 저는 이러닝의 마지막 종착점이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가상 환경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그 영화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뭡니까 우리 아주 유명한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생각 안 나노. 메트로 이제 오래돼가 이게 빨리빨리 떠오르지가 않네. 하여튼 비행기 헬기 조정하는 것도 칩 하나 박아가 그 길 갑자기 막 조정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VR, AR 활용 수업은 실제로 얼마든지 시뮬레이션만 잘 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전망인데 코로나 이후에도 과연 온라인 교육은 여전할까? 저는 일단은 여전할 것 같아요. 대신에 온라인에 대한 반감, 이런 부분이 옛날보다 더욱더 정폭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러닝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었는데 코로나를 계기로 무조건 온라인을 해야 되는 상황에 학습자들은 엄청난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걸 정말 지옥 같아. 안 해야 된다. 때려지기도 못하겠다. 이런 정말 극한 반발을 보이는 분도 있고 특히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젖어버리더라고요. 대학생들은 이제 온라인의 편한 걸 알아버리니까 왜 굳이 학교에 가야지 이런 생각까지 막 들 정도로 이미 대학생하고 성인들은 온라인에 익숙해져가 더 이상 반감을 떠나가 이제는 편한 것 때문에 이미 넘어왔고 초중고나 또 성인 학습자들 중에 좀 일부는 반감은 여전할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반감을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가? 그래서 온라인 교육 질 관리의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을 이제는 교수자 평가, 학생들도 평가가 이루어지겠지만 강사들에 대한 평가 이런 게 엄청 더 심하게 나타날 거고 대학의 강의도 집에 학생들만 보는 게 아니라 학부모들도 같이 보기 때문에 저희 조카가 서강대 올해 신입생인데 이 친구가 집에서 학과장 수업을 듣고 있는데 우리 재수씨죠. 재수씨가 강의하는 거 직접 들어보더만 학과장 강의가 뭐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폰만 잡고 있는 교수들이 내용적으로 강의 기법 이런 데 전혀 신경 안 쓰고 옛날 노트 가지고 하던 사람들은 이제는 완전히 그 백지창처럼 다 드러나 버리니까 교수자 평가나 교육 질 관리 이런 게 엄청 커질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야기한 블렌디드 러닝, 하이브리드 러닝이 이제 각광받겠고 이미 온라인은 생활의 일부분으로 인터넷 기술이나 이런 게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너무 편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은 이제는 부분적으로는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쓰일 것 같고 대신에 오프라인하고 적절한 조합을 어떻게 해갈 거냐 요런 게 이제 큰 숙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나마 전망까지 몇 개의 꼭지별로 잡아봤는데 이제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잠깐 좀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막 이 노트북이 다운되는 바람에 못하고 말았는데 대신에 아까 강 교수님이 우리 여러분들하고 현장에 있는서 일어나는 일들 들으니까 그 안에 다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따로 여러분들하고 뭐 소통의 시간은 뭐 따로 나중에 기회 닿으면 하도록 하고 오늘은 요 정도로 아까 못한 마무리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정을 또 말씀드리면 내일까지 이제 수업을 다 마치면 여러분들 이러닝 지도사 1급 자격증이 발급되고 수료증하고 같이 나중에 발송이 될 텐데 전에 말씀하신 책자 필요한 분들
말씀해 주신 분들은 제가 자격증하고 같이 그 책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대신에 내일까지 그 수업을 꼭 다 들으셔야 되고, 또 온라인 강좌도 물론 다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하여튼 우리 LMS의 진도 체크 다 돼가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이러닝 지도사 1급 자격증 관리 규칙에 따라가 그 깐깐하게 형식적으로도 절차적으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 다 듣고 그 다음에 내일까지 그 수료 다 하시고 그러면 우리 전소연 대리가 나중에 책하고 자격증하고 발송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저는 이제 요 정도로 이렇게 마치고 내일은 그 사실은 트레일 러닝 대회가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전부터는 아마 못 들어오고 강 교수님하고 여러분이 수업 진행해 주시면 끝날 때쯤 들어와가 마무리 또 인사하는 시간에 잠시 뵙도록 할게요. 자, 저는 아까 노트북 다운되는 바람에 큰 이 실례를 범했고 이상으로 저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잘 부탁드립니다.